이거 뭐 자기가 물에 빠졌을 때는 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보따리도 내놔라. 네, 이것도 저것도 다 내놔라. 네가 다 책임져라. 이런 강아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가볼게요. 뛰는 집값, 나는 중개보수, 너 직거래할래요? 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또 시장의 도마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세난에 비싼 중개수수료도 선택지가 없다. 우회거래 늘어날수록 시장 혼란만 가중된다. 직거래 해보니까 수수료가 엄청나게 크게 줄었다. 라는 얘기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30대 후반엔 A씨가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들이 나오면서 중개보수를 뭐 조금 주고 뭐 했다. 뭐 대서를 맡겼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매매가과 전세 가격이 치솟으면서 중개보수가 덩달아 불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고요.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직거래 방식으로 선회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직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거래가 늘어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직거래를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나와요. 표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조율하면 된다라는 내용과 함께 다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직인을 날인해야만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부동산 거래처 중개사의 개입이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매매를 하는 경우 이전 등기를 맡기는 변무사에게 계약서 작성, 실거래가 신고 등 관련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등기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전세계약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법무사나 공인중개사 없이도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은행 대출 시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가능해서 부동산 직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중개업소에서 부동산 계약서 대서는 불법이다라는 얘기는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네. 공인중개사는 중개만 가능하죠. 대서는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아, 그래요? 거기에 따라서 대서다라는 단어 표현은 일반인이 쓰는 거고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부동산 중개 계약서를 써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법적 요건을 다 갖춰서 써야 되고요.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사무실에서만 썼다라고 해도 장소 대여에 대해서 중개에 대한 그렇지.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서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 또 쓴다라고 하면 법적 요건에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지켜야 될 모든 의무를 다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이거 사고 사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개업소에서 그냥 써달라고 해서 써주기만 써주고 중개업소 직인 안 넣어서 썼는데 그렇죠? 이제 나중에 이 중개가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랬더니 그 중개업소 찾아와서 여기서 중개업소에서 썼는데 니네 중개사 책임져. 근데 니들이 다 니들이 계약 조건 다 맞춰 써달라고 해서 써주기만 한 거 아니냐. 뭔 개소리야. 여기서 그렇지. 썼으니까 중개업자 니 책임이다라고 해서 중개업자가 다 뒤집어 쓴 절반. 절반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중개업소에서 쓰면 그렇게 다 문제가 무조건 중개업자 책임이 발생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중개업자가 그럼 중개업소를 벗어나서 다른 데서 써도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중개사가 있어서 안 돼. 그렇죠. 중개업소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중개업자가 딴 데 가서 자기가 안 썼다고 대서해줘도 본인들이 중개업자가 여기 와서 썼다. 중개업소 책임이다 주장하면 문제가 되는 판례들이 있잖아요. 많아요. 네. 많어. 그죠. 네. 이거 뭐 자기가 물에 빠졌을 때는 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보따리도 내놔라. 네, 이것도 저것도 다 내놔라. 네가 다 책임져라. 이런 강아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사실 그런 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음. 아무래도 커뮤니티 운영자고 집을 구하는 사람, 집을 뭐 팔거나 임대를 놀려는 사람들이 많잖아. 네. 많이 보이잖아. 네. 그럼 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거 딱 중앙에 서가지고 플랫폼이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람이 맞아요. 많으니까 네가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은 물건을 니들끼리 서로 매칭을 해. 난 그럼 거의 중간에 껴서 나한테 요구를 하면 이제 내가 대서료만 먹고 계약서만 써줄게. 이제 이런 비즈니스를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야. 해본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영업한 사람이 있어요. 있겠죠. 얼마 전에 제가 제재 처분한 회원 중에 하나가 자기 부동산인데 네. 직거래 계약서 써준다. 수수료 최소한 받고 써줄 테니까 네. 저한테 연락하세요. 이걸 갖다 오픈 카톡방을 홍보를 하고 이 카톡방에 와서 얘기를 하면 자기가 가서 계약서 써주겠다 이거야. 그런 식으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자기가 공인중개사래.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바로 제 눈에 띄길래 제가 제재 처분을 해버렸는데 그런 모델을 내가 생각 안 해본 게 아니야. 벌써 오래전에 생각을 해봤지. 한 10년 전에 생각을 해봤지.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럼 야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계약서만 써주고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겠네. 맞아. 근데 잘 벌 수가 없어. 왜 잘 벌 수가 없냐면 제가 중개업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방에 가는 분들을 좀 봐왔잖아요. 이 중개 수수료가 비싸다면 비싸다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직장인 월급들 이런 거 생각하면 높지. 그렇지. 비싸다면 비쌀 수 있는데 그거를 엄청 모아봐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에 비하면 되게 작은 금액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중개를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의 일은 제한적인데 그거 그렇게 쓰다가 하나 빵꾸 나잖아요. 그러면 50개 계약 쓴 거를 다 50개, 100개 쓴 계약서 그럼. 쓴 거의 비용을 다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리고 부동산 쪽은 진짜 사기꾼들이 많아. 맞아. 많아. 그래서 내가 이거가 뭐냐면 매도자가 이게 진짜 매도인인지 진성 매도인인지 왜냐하면 사기 위조된 건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알아. 그러니까 이게 중개업이라고 하는 게 매물을 접수할 때부터 계속 이력하는 관계에서 계속 매도인과 물건 컨택 이 사람이 진성 매도인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파악해서 이거 하자 있는 물건이다라고 하면 안 건드리잖아요. 중개업 이거 계약 이거 중개했다가는 100% 이거 나한테 문제 생긴다. 아예 그냥 그런 것들을 나름 중개업 자분들도 자기 살기 위해서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자도 사기 왜냐하면 이 사기라고 하는 거는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고 덤비면 다 그런 부분들을 갖춰 갖고 와서 깜짝 못하게 속게끔 만들어 갖고 오기 때문에 중개사들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피해 도망을 못 가. 근데 야 이렇게 와서 저 부동산 놈은 보니까 가서 계약서만 써주는 놈이네 하면 100% 타겟이 되지. 그래서 그 사기 내가 예를 들어서 사기가 바로 이게 문제다라는 게 결과가 나는 게 아니라 뒤늦게 튀어나오잖아요. 이거 그래서 야 이거는 앞으로 벌고 뒤로 망하는 망하는 사례. 그러니까 50개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박살나는 구조인 거야. 그래서 이제 애초에 그런 거 알았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뭐 할 수가 없겠다. 그게 가능한 이제 에스크로 서비스 같은 것들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도 할 수 있는 게 에스크로 서비스인데 맞아요. 제대로 된 에스크로 서비스가 없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개런티 할 수 없는 거야. 우리나라는 등기가 공신력도 없어. 맞아. 그러니까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에 있는 내용이 다 100%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작업을 할 수가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등기는 소유권 만들어 놓고 작업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렇지. 또 우리나라는 실무적으로 보면 명의신탁도 엄청 많아요. 이름은 강영훈인데 실제 강영훈 집이 아닌 거지.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갖다 팔아먹었는데 나중에 진상명인이 와서 명의신탁 소속 뭐 이런 것들 법률적으로 얽혀가지고 문제 생기고 하면 그거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직거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인중개사의 멱살을 끌어잡기 위해서 또 중개업소를 끼고 거래를 하는 게 조금은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중개업자가 다 책임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중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함정들 또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직거래가 더 무서운 게 이 중개업자들도 하도 허들이 많아가지고 규제가 많고 이걸 사고 팔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그렇죠. 실수해서 사실 맞아요. 사고들 많이 나잖아요. 맞아요. 특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거래 제한들 엄청 많단 말이에요. 조합원지 양도 제한되거나 물건을 샀는데 분양 자격이 없다거나 엄청 사고나 그냥 단순히 부동산을 산다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 그 전에 컨설팅 단계의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 경험이 그걸 뭐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없잖아. 그래서 물론 이 직거래도 충분히 직거래 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 측면에서는 제가 좀 마음은 더 열려 있는 편이에요. 좀 사실 이제 열려 있는 사람이긴 한데 그러나 직거래라고 하는 거는 그런 위험성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잘 대비할 수 있는 입장에서 하시는 게 맞겠다. 네, 그게 잘 안 돼 있으면 괜히 수수료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리고 중개업자, 직거래 하시는 중개업자분들, 대서해드리는 중개업자분들 이런 분들은 꼼꼼하게 잘 검토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말씀 아까 드렸지만 대서료 조금 받았다라고 해서 만약에 그 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면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음.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내용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거는 절대적 금액은 크죠. 네, 절대적 금액은 크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상대적 금액, 다시 얘기하면 중개보수는 상대적이잖아요. 비율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 금액으로 따지자면 변화가 없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장님 계속 얘기하셨던 것처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는 것은 일종의 보험가입이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보험가입이 전재산을 놓고 비교해 볼 때 보험료가 그렇게 큰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사건사고 관련돼서 직거래에서 사건사고 생긴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마치 그거 비슷하죠. 중고나라에서 직거래하고 나서 사건사고 생기는 거 못지않게 부동산은 정말 인생이 왔다 갔다 할 만한 사건사고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선순위 임대차 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안 알려준다든지, 그 다음에 등기에 대한 공신력 문제 있는 부분들 때문에 뭐 등기부등본을 뭐 잘못 한다든지, 뭐 만드는 거죠, 임의로. 이런 식의 사고라든지, 그 다음에 위법 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인다든지, 이런 식의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 이외에도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 그 다음에 복등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또 사기꾼의 양산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런 식의 내용들이 정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만 좀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 더 누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러니까 중개업자 꼈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중개업자 낀 사고도 많지. 근데 수수료 얼마 벌자고 몇 천만 원, 뭐 몇 억대의 손해배상을 할 생각으로 그런 어거지 계약을 하려고 하진 않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개업자 단계에서 어느 정도 걸러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위험성 있어 보이는 거래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예 손 안 대고 아예 안 돼. 자기 아는 범위만, 그리고 중개업소 가서 얘기해 보면 자기 아는 분야만 보통 그게 딱 성향이 정해져 있어요. 맞아, 재개발하는 분은 재개발만 하고, 그렇지. 그 동네 잘할 것 같은데 아파트 부동산에서 재개발 우리는 안 해요. 이런 데도 많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일종의 거름망, 완벽하지는 않지만 듬성듬성한 거름망 역할들은 해주기는 한다. 너무 복잡해서 사실 다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규제가 심한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더 어떤 그런 조언을 하거나 하나 걸러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로 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